엄마에게는 딸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에 딸을 걸어두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사진이 없어요?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너무 늦은 질문입니다.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순간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장의 사진,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 스마트폰을 꺼내면 수백 장이 저장되어 있는 것.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장조차 남길 수 없었던 삶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자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엄마가 되었고, 어떻게 딸을 잃었고, 왜 지금도 그림 한 장을 붙잡고 사는지, 여기서는 그녀를 김순애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순애는 처음부터 거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났고 밤이 오면 잠을 잤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미래를 크게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굶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말이 줄고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고 한숨이 늘어납니다. 냄비는 비어 있고 불은 켜지지 않고 아침과 저녁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돈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난은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말을 잃고 밥을 같이 먹지 못하는 순간 집은 더 이상 몸을 눕히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견디는 공간이 됩니다. 김순애는 점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두려워집니다. 문을 여는 순간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나오는 날을 대단한 결심의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영화처럼 짐을 싸고 편지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김순애가 집을 나선 날은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을 것이 없었고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더 이상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느낀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나가야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순애는 아무 계획도 없이 집을 나섭니다. 짐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돌아올 날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만 나가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누군가 찾을 거라고, 집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순애는 거리의 사람이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결심이 아니라 하루하루 미뤄진 귀가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엄마가 되는 길에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거리에서의 삶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도 선택은 본인이 한 거 아니야? 그래도 노력하면 빠져나올 수 있지 않냐? 그래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말은 밖에서만 가능한 말입니다.
거리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잘지, 내일 무엇을 먹을지, 그걸 정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순애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사람 곁에 있어야 했고, 잠자리를 얻기 위해 사람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외로워서도 사랑을 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을 넘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규칙. 첫 번째,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하다. 두 번째,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세 번째, 거절은 곧 추방이다. 김순애는 이 규칙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김순애가 맺었던 관계는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약속도 없고 책임도 없고 내일을 보장해주는 말도 없었습니다. 같이 있자는 말은 오늘 밤은 같이 있자는 뜻이었고 괜찮다는 말은 지금 당장은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만난 관계를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진짜 선택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늘 위험했습니다. 싫다는 말은 관계를 끝내는 말이 아니라 오늘 밤을 위험하게 만드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순애는 버텼습니다. 기다렸고 참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게 있어도 말할 수 없었고 싫은 게 있어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온전히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것도 책임을 묻는 것도 그곳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김순애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임신한 걸 어떻게 몰라? 하지만 굶주림은 몸의 신호를 하나씩 지워갑니다. 먹지 못하면 몸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생리가 멈춰도 놀라지 않고 어지러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무겁고 숨이 차고 배가 아파도 그게 병인지 피곤한 건지 배가 고픈 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는 상태. 김순애에게 몸은 이미 살아남는 것 말고는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 걸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냥 살이 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배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느낌. 그제 알게 됩니다. 아, 아이구나. 그 순간 김순애는 두려웠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낳고 나면 어떻게 여기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준비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도 아니었고 축하도 없었고 누군가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김순애는 혼자였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입을 막고 숨을 참고 고통을 삼켰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김순애는 그 아이를 안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아이는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울음소리도 작았습니다. 김순애는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김순애는 다시 거리로 나옵니다. 그때부터 아이와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김순애는 그날 밤 무언가를 시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김순애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자랐습니다. 빠르다는 말은 키가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너무 빨리 배웠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울고, 무서우면 울고, 외로우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엄마의 표정을 보고 울지 말아야 할 때와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를 스스로 알아냈습니다. 밤이 되면 김순애는 아이를 품에 안고 최대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이를 바람에서 가리고 눈에 띄지 않게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추운 밤에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자신은 떨어도 아이만큼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잠버릇은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자다 깨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배가 고파도 칭얼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아이는 조용히 엄마 곁에 있었습니다. 김순애는 가끔 아이가 숨을 쉬는지 확인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살아있는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김순애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 먹을 것을 얻은 날 아이는 먼저 자기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먹을 것을 반으로 나눠 엄마 입에 먼저 넣어 주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요. 김순애는 그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보이면 아이가 자신을 더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배 안 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을 배웠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 조용히였습니다. 그 다음은 참아였습니다. 아이는 다른 말들도 배우고 싶었을 겁니다. 배고파, 추워, 무서워. 하지만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밤 김순애가 두려웠던 건 강이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너고도 아이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순애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아이가 자라지 못한다. 그건 절망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점점 가벼워졌고 밤마다 숨소리가 더 얕아졌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았지만 그게 참는 게 아니라
울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김순애는 매일 밤 아이의 숨소리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숨소리가 규칙적이면 안심했고 숨소리가 얕으면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춥다. 김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덜 춥다고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순애는 결심합니다.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여기서 함께 사라지거나 어딘가로 가서 위험을 감수하거나. 김순애는 아이를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국경을 넘는 것을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순애에게 그건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아이가 죽고 저기로 가면 어쩌면 살 수도 있다는 아주 얇은 가능성.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김순애는 아이를 배낭에 묻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김순애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금방 끝낼게. 그리고 이어서 이 말을 합니다. 절대 울지 마. 울면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안 울어. 그 말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엄마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발이 닿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목까지. 김순애는 배낭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아이만큼은 물에 닿지 않게.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배낭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무서워. 김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아이의 숨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김순애와 아이는 떼어놓아졌습니다. 설명할 시간도 설득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안아갔습니다. 김순애는 소리쳤습니다. 제 아이예요. 제 딸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김순애를 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엄마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대신 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프다 말 안 할게. 같이 가.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약속 같았습니다. 김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팔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김순애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합니다. 아이의 눈, 아이의 작은 손, 아이의 마지막 말. 그날 이후 김순애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울지도 움직이지도 어디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의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건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김순애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김순애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말은 좋은 말 같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은 위로가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김순애는 매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추위를 견디고 있을까? 답은 없습니다. 그저 질문만 남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아이의 얼굴입니다. 사진이 없으면 기억은 빠르게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선명했습니다. 아이의 눈, 아이의 입, 아이의 표정.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희미해졌습니다. 눈은 어땠더라? 코는 어떤 모양이었더라? 웃을 때 보조개가 있었나? 김순애는 아이의 얼굴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잃은 것보다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인형을 안고 잠들고, 그래서 그림 한 장에 아이를 걸어둡니다. 사진이 없으니까 김순애는 기억을 남에게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지키기로 했습니다. 김순애는 말합니다. 이 애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요. 그 그림은 장식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증거입니다. 버팀목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 그림을 보고 묻습니다. 왜 사진을 안 찍으셨어요? 김순애는 대답을 합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누군가 사진을 찍어줬을 겁니다. 돌잔치를 했다면 사진관에 갔을 겁니다. 유치원에 갔다면 단체 사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김순애와 아이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입니다. 그림 한 장이 사진 한 장을 대신합니다. 김순애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아이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자랐을까? 지금도 살아있을까? 그림은 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김순애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잊지 않게 만듭니다. 그게 그림의 역할입니다. 김순애의 하루는 아주 평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 속에 아이는 항상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이입니다. 지금 아이도 일어났을까? 밥을 먹을 때도 아이는 지금 밥을 먹고 있을까? 길을 걸을 때도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보면 발걸음이 멈춥니다. 우리 아이도 저만큼 컸을까? 김순애는 아이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지금 몇 살이고 키는 얼마나 클지, 학교는 다니는지 모든 게 상상입니다. 하지만 그 상상이 김순애를 살게 만듭니다. 밤에 잠들기 전 김순애는 그림을 봅니다. 오늘도 무사했기를,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일도 살아있기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기억은 남겨야 합니다. 김순애의 소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언젠가 아이를 다시 만난다면 사진 한 장만 같이 찍고 싶다. 단 한 장. 그게 전부입니다. 화려한 앨범도, 멋진 배경도, 예쁜 옷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 한 장. 엄마와 딸이 함께 있는 사진. 그게 김순애의 소원입니다.
사진 한 장 없는 엄마의 이야기. 이건 동정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아침 식사, 커피 한 잔, 하늘, 고양이, 별것 아닌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조차 사진으로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그게 김순애의 삶입니다. 오늘 이 아이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아이, 얼굴도 모르는 아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 하지만 분명 한때는 엄마 품에 안겨 따뜻함을 느꼈던 아이. 조용히 참으면서 엄마를 지키려 했던 아이. 마지막 순간까지 배고프다, 말 안 할게 라고 약속했던 아이. 그 아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존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김순애는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던 아이는 오늘부터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